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gen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공개한 실적 내용이 투자자들을 실망하게 하면서 투심은 전반적으로 약해져 3대 지수는 일찍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지금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낮춰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했지만 4분기 매출의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이날 주가는 6% 이상 하락해 지난 2022년 10월 말 7%대 하락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7월 466달러를 찍은 이후 2분기 실적에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단번에 200이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내려갔고, 이후 반등은 했지만 이번 3분기 실적 역시 좋지 않아 여전히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와 함께 메타 역시 기대에 못 미친 사용자 증가율이 우려로 이어져 이날 주가는 4%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에 따라 지금 시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열기와 잠재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점으로 향하고 있어 개인적인 생각은 양호한 장기 성장세를 유지는 하곤 있지만 지금은 주가에 반영된 성장률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장 마감 뒤 실적을 발표한 시총일의 애플은 예상치를 약간 넘는 모습을 보였고, 애플의 3분기 매출은 949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64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6% 늘었고 순이익은 229억 6천만 달러에서 147억 3천만 달러로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와 함께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선 지난 9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아일랜드에 내야 하는 102억 달러의 일회성 세금 납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아이폰 매출은 462억 2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넘었지만 맥 매출과 아이패드 매출은 각각 77억 4천만 달러 그리고 69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애플이 주력을 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 매출도 249억 7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이에 애플의 주가는 양호한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분 매출과 다른 기기들의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넘지 못해 현재 장외에서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애플은 지난 4월 163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지만 지금은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다소 빗나가면서 주가는 52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아마존은 장 마감 직후 내놓은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아 이에 주당 순이익은 1.43달러로 시장 예상치 1.14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매출 역시 1,589억 달러로 시장의 기대치 1,572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게다가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은 19% 증가 275억 달러가 찍게 되면서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 장외에서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최근 흔들리고 있는 반도체 기업 인텔의 주가는 장마감 직후 내놓은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주가는 9%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인텔의 3분기 매출은 132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46달러, 순손실을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현재 장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이날 공개된 경제지표는 대체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가리켰고, 9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1% 올라 시장의 전망치를 부합해 연준의 물가 목표치 2%에 바짝 접근해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시장은 다음 달 F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내릴 것이라 전망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증시는 오늘 밤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 건수는 10만 8천 건으로 예상해 이 같은 수치는 지난 9월 25만 4천 건에서 크게 후퇴할 것이라, 다만 실업률은 4.1%로 전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4% 이상 하락해 132달러로 마감했고, 엔비디아의 급락의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인공지능 투자 확대 우려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에 엔비디아는 장중 내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는 22 이동평균선과 52 이동평균선 사이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는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처음은 아니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는 지난 8월 29일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6% 이상 하락했고, 이 거래일 뒤인 9월 3일에는 9% 이상 하락해 이날 증발한 시가총액만 2,800억 달러로 현재 삼성전자 시총과 맞먹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시 엔비디아 하락세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AI 고점론이 함께 시장의 발목을 잡았고 이익 성장률 감소가 맞물리면서 엔비디아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성장해서 2분기 122%로 감소했고 이러한 매출 성장률은 다가오는 3분기 82%에 이어 내년 1분기에는 52%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는 사실상 경쟁 상대가 없는 독점적 지위에 놓여 있어 만약 주가가 흔들리게 된다면 좋은 매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지금 시장은 또 다른 탄탄한 분기라 주택시장을 제외하면 높은 금리가 경제활동에 의미 있는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징후가 거의 없어 큰 그림에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연착륙을 달성할 태세를 갖추고 있기에 경제 성장률은 2025년 2%에 가까워질 것이라 인플레이션은 페드의 2% 목표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어 내년에도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이어 테슬라의 주가는 나흘째 하락세를 기록하며 3% 가까이 하락해 249달러로 마감했고 이에 테슬라는 지난 23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26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28일 2% 하락한 데 이어 이날까지 나흘 연속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세계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 미국의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의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한 반면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는 3.5%나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드의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나 증가해 2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테슬라의 매출액 252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강세론자인 캐시 우드 역시 전날 62,151주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단번에 249달러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 역시 73,000달러를 찍은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는 69,000달러대까지 내려왔고 이달 초만 해도 6만 달러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최근 7만 달러 선을 탈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이어 운동기구 회사인 펠로톤은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28%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고차 플랫폼인 카바나 역시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단번에 19%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인 코인베이스는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15% 이상 하락했고 코인베이스의 매출은 12억 1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12억 6천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어 승차 공유 회사인 우버 역시 3분기 총 예약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는 9% 이상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애쉬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7% 이상 상승했고 크루즈 회사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는 28억 1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순이 99센트를 밝히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 이날 주가는 6%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